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마가의 대선 승리에 대한 믿음은 오늘도 확고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금 메디슨 스퀘어 가든 유세에서 발생한 푸에르토리칸 비하 발언 논란이 거센 펜실베니아주로 가기 전에 자신의 집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은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 트럼프 유세에서의 인종차별적 발언 여파 확산 중입니다. 폴리티코는 푸에르토리칸 유권자의 분노가 경합주 펜실베니아에서 산불처럼 번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트럼프 캠프가 이례적으로 데미지 컨트롤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후보는 아직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다른 격전지에서도 푸에르토리칸 유권자가 많기 때문인데 이 사건은 공화당이 만든 10월의 서프라이즈로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해리스 지원 유세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푸에르토리칸이 우리의 이웃이고 동료이며 같은 학부모인 미국 시민이라면서 나를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고 기회의 공정함을 거부하는 상대에게는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연설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오늘 트럼프 후보가 아름다운 날이었고 우리 측에서는 총을 갖고 간 사람도 없는 날이었다고 주장하는 의사당 폭동 사건이 시작된 그날의 그 현장에 섭니다. 대선 후보로서 해리스 부통령의 마지막 주장이 트럼프 후보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걸 시사합니다. 워싱턴주 의회 선거 경쟁이 심한 지역의 투표용지 드랍박스가 방화로 불에 탔습니다. 민주당 현직 의원이 조금 앞서가던 지역입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도 비슷한 방화 발생했고 관계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결론 짓고 수사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사가 일론 머스크와 그의 친트럼프 정치행동위원회 슈퍼팩을 고소했습니다. 머스크가 유권자들에게 준 100만 달러는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USA 투데이는 4년 전에 수십 년 동안 멈췄었던 대선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했었는데 올해는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오너 제 베이조스는 후보 지지를 하지 않은 결정은 옳았다고 주장을 했고 워싱턴 포스트 독자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20만 명 이상이 구독 취소를 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선거 날이고 이미 뭐 우편 투표 아니면 드랍박스에 본인의 투표 용지를 넣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바이든 대통령도 누구보다도 여러 그 감정이 오고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델라웨어주 홈타운에서 윌밍턴에서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좀 씁쓸하시죠? 뭐 씁쓸 달콤하시죠? 뭐 이렇게 비러 스윗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요. 스윗하기만 해요.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 마지막에 바이든 측에서는 같이 선거 유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피했습니다. 바이든 그 후보와 같이 선거 유세를 하는 게 당연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인기 없는 이민이라든가 경제에 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아무튼 그렇고 지금 이제 변수라고 하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있었던 푸에르토리코 또 그 비하 발언에 대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이 정도가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화당의 대선 승리에 대한 그런 확신은 오늘도 굉장히 강해 보이고 트럼프 후보도 지금 몇십 분 동안 말하려고 해서 어떠한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펜실베니아주로 가는데 펜실베니아주로 가기 전에 몇십 분 연설을 하는데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연사를 잘못 섭외했다던가 뭐 연설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해서 좀 실수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에 대한 언급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방송들이 자꾸만 그 방송 생중계를 끊어야지 될 정도거든요. 물론 박스야 계속 하겠지만 팩트 체크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장 정말 그 보통 사람들 1년에 세금을 $3,000를 더 내게 한다. 이건 이제 관세로 한 $3,000 정도가 본인이 주장하는 그 관세로 사람들이 더 물게 되는 돈이죠. 이런 식으로 거의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매체는 그 방송을 계속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거짓말을 확산하는 게 되기 때문에 뭐 또 예를 들어서 카멜라 해리스가 나를 히틀러라고 불렀다. 히틀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파시스트라고 부르느냐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스라고 했고 그건 이제 그 전에 이미 트럼프의 그 비서실장이었고 사성장군인 존 켈리 등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이고 트럼프 후보는 파시스트뿐만이 아니라 해리스 후보에게 뭐 막시스트, 파시스트, 뭐 소셜리스트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는 늘 다 갖다 붙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지금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그 발언인데 자책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메디슨 스퀘어 하면은 본인이 트럼프 후보가 뉴욕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지만 이렇게 선거를 치러보면은 뭐 80% 이상이 바이든 후보에게 80%보다 훨씬 더 되죠. 투표를 하고 올해도 지금 일부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뭐 뉴욕까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뉴욕에서 이길 확률은 1%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 고향이고 그렇긴 한데 거기서 또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주목은 받았는데 주목받기 위해서 거기서 선거 유세를 한 거죠. 뉴스를 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주목받았는데 트럼프가 주목받은 게 아니라 여러 연사들이 한 각종 성차별, 인종차별 발언 때문에 가혹하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인종차별의 마지막 카니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로이터 통신이요. 제목을 참 온건하게 뽑는데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천박하고 음탕하고 인종차별적인 유세였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날과 그 다음 날 계속 구글에서 이게 많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였거든요. 해리스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게 사실은 뭐 한 번, 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생하게 지켜봤잖아요. 그 장소가 2만 명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뭐 지금 공화당에서는 5만 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럼 소방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안 들여보내줍니다. 2만 명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5만 명이 갑니까? 그래서 2만 명이라는 사람 그리고 생중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고향이지만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그 도시에서 코미디언이 했었던 그 푸에르토리코가 떠다니는 뭐 쓰레기 섬이라는 이게 트럼프의 정치적인 역정에서는 작별의 투어였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투어였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들은 뉴욕의 킹이 돌아왔다. 뉴욕을 건설한 뉴욕의 킹이 돌아왔다라고 큰아들이 그날 연설을 했잖아요. 뉴욕을 뭐 트럼프가 건설했습니까? 이민자들이 건설을 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죠. 물론 돈 벌려고 부동산을 짓기는 했지만 혐오감을 본인에게 많이 갖고 있는 그 뉴욕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언론의 주목도 받고 그게 이제 더한 혐오감이 일부에게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전혀 아니죠.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뭐 한다고 아마 그런 계산에서 그 코미디언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푸에르토리코는 떠다니는 섬 이 조크가 얼마나 이 후보의 어떤 그 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뉴스를 또 며칠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코미디언의 얘기를 잠시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한번 봐주세요. 사람들이 There's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Okay, all right. 오케이, alright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 말을 할 때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도 있죠. 뉴욕만 하더라도 60만 명 이상의 푸에르토리칸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을 갖고 뭘 그러냐. 코미디언이 농담한 거 가지고 사과를 해야지 되는가.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요. 텍사스에서 하고 있고 뭐 틸톤이죠. 틸톤이로 알려진 팟캐스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이름이 있지만 그냥 간단히 틸톤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예전에도 중국계에 대해서 막 인종차별하고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는데 코미디언
코미디언이 농담한 것 가지고 사과를 하느냐? 근데 그 농담이 한두 개였어야죠. 무슨 흑인에 대해서 수박, 이것도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라티노는 아이 낳는 것만 좋아한다던가 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듯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요. 사실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뉴욕의 그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이고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팀 월즈 부통령 후보가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그 줌식으로 하면서 그날의 메디슨 스퀘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팀 월즈가 부통령 후보가요, 민주당에 좀 나이가 많잖아요. 이 코미디언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군데 저런 말을 해? 하니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가, 콜테스가 가르쳐주고 하기도 했거든요. 비난을 하니까 이건 혐오의 스피치지라고 비난을 하니까 아유 참 이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없다. 그 발언을 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푸에르토리코와 그곳에서 휴가 보내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하니까 오카시오 콜테스가 푸에르토리코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피나콜라다. 거기서 마시는 걸 좋아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팍스도 엄청나게 어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폴리티코에 따르면 들불처럼 격앙합주에서 번진다는 얘기죠. 팍스에서는 그 돈 많이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푸에르토리코에 큰 쓰레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 문제를 얘기를 한 거다. 아, 이게 말입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왜곡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은 왜 오늘의 미국은 거짓말하냐고 푸에르토리코에 쓰레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코미디언이 푸에르토리코의 쓰레기 문제를 걱정한 건데 팍스만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자체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여기 이것을 가지고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수습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럼 그 발언을 하는 것이 남은 선거에서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걸 보려고 지금 매체들이 전부 생중계를 하다 중단하다 하는데 공화당 자체에서는 거리두기를 많이 했죠. 사과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렇지만 어쨌든 공화당 자체가 다 승인을 하고 텔레프롬프터 보면서 연설하고 한 거니까 플로리다주에도 뭐 쿠바계라든가 라틴계 히스패닉계가 무척 많잖아요. 릭 스캇 의원, 뭐 마르코 루비오 의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들도 다 이건 아니지. 그게 무슨 하나도 재밌지도 않았어. 그거 조크라고 그냥 조크라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마이애미 헤럴드도 조크가 아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캐리반의 보석이고 정말 그 애국적인 미국인들의 고향이다. 그곳에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본토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이제 카를로스 지메네즈라는 플로리다주의 의원,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라는 의원, 릭 스캇도 이거는 뭐가 재밌어? 이거 농담 아니야. 폭탄이지. 사실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뭐 유대인, 흑인 온갖 인종차별적인 발언, 여성 비하, 해리스 비하는 물론이고 악마라고 했잖아요. 저속한 발언, 저속하다라는 단어보다 더 저속하게 느껴지는 상스럽다 하는 이런 그런 느낌들이 많이 왔는데 푸에르토리코 대주교가 어젯밤에 로베르토 곤잘레스 니에베스 그 같은 미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사과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트럼프 후보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이 정도라도 말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푸에르토리코의 대주교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일부는 뭐 사소한 농담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느냐. JD 벤스 같은 사람 부통령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죠. 본인 현장에서 연설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사실 그 발언을 못 들었는데 근데 완전히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뉴스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인기인 배드 버니 이 래퍼는 첫날보다 더 나갔습니다. 첫날은 이 사람은 워낙에 정치적인 것에 개입을 안 하는 그런 그 래퍼인데 이제 완전히 의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베니토 안토니오 마티네스 오카시오죠. 그래서 4,500만 명 인스타그램이 팔로워가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 해리스에게 투표해라. 그 트럼프의 그 사람은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코미디언이다. 그 사람을 트럼프가 선택을 했으니까.
전에도 중국계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로 논쟁도 있었는데 뭐 리키 마틴 물론이고 제니퍼 로페즈 그리고 이제 그밖에 유명한 뭐 미국의 라티노 히스패닉계는 다 아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이런 운동에 나섰고요. 보통 사람에 대해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건 제가 영국 신문을 봤는데 영국 신문 뭐죠? 아무튼 영국 신문에서 텔레그래프든가요? 봤어요. 개발업자인 조마르 산체스 씨는 굉장히 푸에르토리칸인 거예요. 공격당한 느낌이다. 화가 난다. 푸에르토리코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인데 그리고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세금도 내잖아. 군대도 가잖아. 그런데도 다른 어떤 그 인종과 다른 취급을 받는다면 그것도 공개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주 열심히 준비한 연출한 그런 공개 장소에서 공화당이 이런 걸 어떻게 허용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81살의 이분은 펜실베니아 주민입니다. 밀라그로스 세라노. 우리 가족 전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인간들,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좋다고 웃고 박수치는 인간들이 쓰레기다. 푸에르토리코가 쓰레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화당은 신경을 쓰는 거죠. 이게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마이애미에도 뭐 60만 명, 뉴욕시에도 그렇고 마이애미는 유권자만 하더라도 한 그 푸에르토리칸계가 80만 명 된다는 것 같아요. 펜실베니아.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었을 때 2017년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허리케인 왔었을 때 거기 가서 막 사람들에게 막 페이퍼 타월 같은 거 던지고 해서 야,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재해민이잖아요. 이재민들에게 저럴 수가 있는가 했죠. 그때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국 본토로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펜실베니아에 많고 뉴욕, 그러니까 순서는 가장 많은 숫자는 뉴욕, 마이애미, 그러니까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지금 뭐 해리스와 트럼프가 박빙 내지는 해리스가 앞선다는 여론도 나오죠. 애리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애리조나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박빙이다. 아주 타이다. 동률이다. 이분이다라고 나오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런 곳에도 푸에르토리칸, 펜실베니아는 물론이고 많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그 히스패닉계 중에서는 아무튼 굉장히 유권자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또 마이애미는 쿠바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히스패닉계 유권자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요. 80만 명 유권자가 있다고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수습하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그 후보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고 민주당은 이걸 당연히 그 활용을 하죠. 활용도 하고 어제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저는 그 장면은 못 봤는데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같이 또 선거 캠페인을 했는가 봐요. 지난주 조지아에서도 같이 했었죠. 어제 필라델피아였습니다. 잡혀졌던 일정 자체가.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젊은이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막판 젊은이들을 향한 유세랍니다. 어제 미시건주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오바마가 한 사람이 말이야 그 코미디언이 그렇게 뭐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섬이라고 10가지 말을 했는데 말을 잊지 못할 정도의 그 분노의 반응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One guy called Puerto Rico, quote, an island of garbage. Now, 굉장히 이제 이런 그 반발 같은 것이 길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 전 그 대통령이 그 사람들은 그 가이가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다. 우리 이웃이고 동료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와 같이 학교에 다니는 그런 미국 시민이야라고 설명을 하죠. 아주 쉽게. These are fellow citizens he's talking about. Here in Philadelphia, they are your neighbors. They are your friends. They are your co-workers. Their kids go to school with your kids. 네,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그 fellow citizen이라고 우리의 동료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허용되는 그 그룹
이 선거가 이렇게 접전이어서는 안 되는 거다. 너무 분명하다. 미셸 오바마가 한 얘기와 같은 맥락이죠. That is the reason why this election should not be close. It should be clear. 네, 그건 너무 이제 분명하다. 룰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젊은이들 투표하러 나가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룰이 있는데 만약에 상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당신의 행복 추구할 기회, 아메리칸 드림 추구할 기회를 똑같이 처우하지 않으면 투표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If somebody does not respect you, if somebody does not see you as fellow citizens with equal claims to opportunity, to the pursuit of happiness, to the American dream, you should not vote for them. 네, you should not vote for them.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트럼프 그 후보가 한마디 했군요. 그 뉴욕에서의 그 이벤트, 랠리는 absolute love한 그런 페스티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이제 그 정도가 유감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했던 말은 듣지 못한 거죠. 아주 러브한 그런 그 러블리한 그 페스티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의사당 폭동 사건을 사랑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은 거죠. 결국은 트럼프 후보가 푸에르토리코계 유권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지는 않은 발언을 지금 했다는 거, 이건 아주 빅뉴스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 너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요. 지금 앱솔루트한 그런 그 러브 페스티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이용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 후원입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수십 분 동안 지금 말하려고에 많은 기자들이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4시 30분이 아주 그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요. 먼저 오늘 그 주요 신문에 좀 탑뉴스 같은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요 신문의 탑뉴스를 보자면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을 조금 볼까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오늘 당연히 이제 그 최종 일주일 동안이 너무나 선거 운동의 핵심이다. 이렇게 그 더군다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때 적어도 7개 주에서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조지아주에 갔었던 트럼프 후보, 미시건주에 갔었던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그 여러 가지를 전하는데 조지아주에 갔었던 트럼프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죠.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승리한 것은 뭐 만 몇천 표 차이로 92년도 빌 클린턴 이후에 처음이니까 정말 그 대단한 승리였던 건 맞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에 받았던 그런 흑인들의 투표나 오바마가 그 전에 받았던 거 흑인 투표는 조지아주에서 90몇 퍼센트, 96%를 받았거든요. 2008년도에 그 정도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가운데서 그게 이제 10월 22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10월 오늘 며칠인가요? 29일? 그리고 일주일 전이네요. 그때까지도 8%가 마음을 정하지 않았고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8%인 상태에서 현재 여론조사로는
트럼프 후보가 4% 앞서간다고 했는데 같은 날 워싱턴 포스트는 해리스가 1% 앞선다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1% 트럼프에게 해리스가 뒤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지아주를 완전히 그 트럼프가 이긴다고 보는 곳이 더 많지만 그렇지 않다. 해리스가 해볼 만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그 선거 유세에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동행하지 않았다. 뭐 이건 좀 주목이 되고요. 트럼프 후보가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텔레프롬프터를 보면은 참 사람들이 지루해서 다 떠난다. 나는 그거 안 써. 뭐 그거 텔레프롬프터 안 쓰면서 나는 연설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트럼프 후보도 텔레프롬프터도 보고 그냥 애드립도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본인 말도 하는 건데 어제도 분명히 텔레프롬프터가 오른쪽에 보이는데 나는 텔레프롬프터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굿해요. That doesn't need to look at a teleprompter at all, right? I don't need to. 근데 나는 그거 필요 없다. 이제 해리스 후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해도 될 것에도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 반이 지지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지 않든지 점검을 해봐야지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어느 나라든가요? 뉴질랜드든가요? 뭐 발행되는 좀 신문을 봤었는데 그 신문에서 왜 미국은 지금 정책의 대결이 아니라 퍼스널리티의 대결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이 선거를 정책으로 대결해서 가고 싶죠. 그런데 트럼프 후보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에서의 관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민에 대해서의 약간 그 두 후보 사이에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그 밖에는 다 퍼스널리티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점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정책만 잘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부정직하고 그냥 불법을 일삼고 어제 어떤 분이 저희 회사에 방문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의사세요. 아니 나보다도 트럼프가 세금을 덜 내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공정한 건가?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살면 오케이. 그러나 이거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하는 최고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는 그 조지아주에서 굉장히 또 이제 복음주의의 강한 그 지지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목사들이 그냥 10명도 훨씬 넘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보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축도를 하고 이 다음에 이 마이크를 누구한테 넘겨야지 되지 하면서 본인 축도 끝나기도 전에 막 눈을 떠서 누구한테 넘길까 살피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복음주의 목사들로부터 축도를 받고 있는 트럼프 후보입니다. And we just thank you for our fighter of faith and for freedom and for religion, God. And most of all, for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nd we give you all the praise and all the glory. Pastor Jensen and Pastor Travis, Pastor Jensen, I know you'll close it out. 이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 목사는 이제 그 트럼프 후보와 그 대통령이었을 때도 굉장히 가까웠고 다른 목사들도 다 한번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 줘야 되지 하고 뭐 잘못 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고 복음주의 목사들로부터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 오늘 뉴스를 보면 디트로이트에서 미시건주에서 조기 투표가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의 투표 같은 것 그리고 선생님들도 좀 젊은 유권자들을 미리미리 준비시킨다. 이런 내용이 가장 크게 보도가 됐는데 어제 해리스 후보가 미시건주의 애나버에 갔습니다. 거기 이제 그 대학촌이죠. 젊은 유권자에게 어필하겠다는 거죠. 팀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촌에 갔으니까 당연히 요 며칠 계속 펜실베니아나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해클링을 당합니다.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긴장하지 않기로 한 것 같아요. 카멜라 해리스가 늘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그걸 이제 전쟁을 끝내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리고 올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중동이나 북아프리카계가 미시건 인구의 약 3%이기 때문에 이 3%를 빼앗기면은 이건 이제 미시건을 트럼프 후보에게 줄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미시건이 약간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0.4%, 다른 매체는 이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그 이코노미스트가 그 민주당에 대해서 다른 매체보다 조금 더 점수라든가 아니면 결과 같은 것이 야박하다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쭉 보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 그리고 미시건주에서는 동성애자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랍계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동네 로컬의 어떤 정치 파벌 싸움 같은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장 가운데서도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이제 그런 그 로컬 정치 파벌 싸움에 의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미시건주에서 아랍계가 투표를 아예 안 하거나,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는 또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 근데 이스라엘이 더 가깝잖아, 내놓고 가깝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하기가 좀 찜찜하겠죠. 아니면 그럼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어하면은 이제 녹색당의 질 스타인 같은 사람에게 표가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선거는 치러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뭐 워싱턴 포스트는 카멜라 해리스가 라틴계 유권자를 노린다. 그건 이제 더군다나 이 쓰레기 섬 푸에르토리코 발언 이후에 이런 얘기가 있고, 워싱턴 포스트의 왼편에 보면은 나토도 북한군이 이제 쿨쿠스 그 러시아 그 땅에 배치가 이미 됐다 하는 건데,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들어있고, USA 투데이에 대해서는 USA 투데이도 사설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USA 투데이는 일면에 두 캠페인이 공화당 민주당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제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선거다. 일주일이요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을 USA 투데이가 일면에 실었고요. 보스턴 글로브가 지금 이제 G세대 유권자들은 더 이상 신문을 읽지 않기 때문에 틱톡에 짧게 올라가는 밈이라든가 아니면 뭐 트위치, 라이브 스트리밍 이런 데서 선거 뉴스를 접한다,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두 후보가 타이다 하는 것은 일론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 결과고요. 해리스 후보는 뉴햄프셔, 이건 별로 의미는 없네요. 뭐 21%포인트 차이랍니다. 그럼 뭐합니까? 여기는 선거인단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선거 내용은 그렇고요. 그리고 좀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의 첫 번째 수석 전략가, 이 사람 감옥살이를 4개월 동안 했죠.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워룸이라는 팟캐스트를 막 운영하면서 뭐 여러 공화당과 소통하고 트럼프와 소통하고 1월 6일 뭐 이런 것들을 뭐 미리 얘기하고 그랬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의사당 그 폭동 사건 때 여러 가지 뭐 그 뭐죠? 그 증언 같은 것도 거부하고 한 그런 혐의로 4개월을 지금 수감을 하고 오늘 출소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런데 나는 부서지지 않았고 더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일주일 남은 이 동안에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잠시 뒤에 또 이것도 참 미국의 역사인데 현대사인데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 후원입니다. 요즘은요, 신문 부수를 따질 때 디지털하고
그냥 종이로 보는 이걸 구분을 하거나 합치거나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요. USA Today가 신문으로만 보면 넘버 1입니다. 160만 부. 그리고 신문으로만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이 넘버 2 140만 부거든요. 그러나 이제 디지털 이런 것이 계산되면 또 복잡하죠. 디지털 뭐 구독자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가 또 엄청 많고 하니까요. 이 발행 부수가 이렇게 많은 USA Today가 4년 전에는 전통을 깨고 바이든을 지지했는데 4년 만에 다시 또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82년부터 이 USA Today가 4년 전까지 이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에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면서 USA Today가 했었던 얘기가 4년 전입니다. 트럼프 임기가 한번 끝나고 나서예요. 트럼프는 아주 기본 원칙을 짓밟고 뭐 기본 예의 같은 것까지 다 합쳐서 아주 2만 건 이상의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고 비판자들에게 아주 욕설을 퍼부으며 인종적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미국보다 더 레드한 그런 스타일로 국가를 통치했으며 언론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랜 수십 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번 선거에서는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 우리는 힐러리 클린턴 때도 지지하지 않았었다. 힐러리 클린턴을. 그러나 이번에 4년 동안 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이든을 공식 지지한다. 이게 USA Today의 4년 전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요. 독자들에게 중요한 사실 그리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믿을 만한 정보를 드리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년 전에 트럼프가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고 USA Today 사설이에요. 미국을 아주 위험할 정도로 그 4년 전에 궤도를 벗어나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많은 뭐 프로젝트 2025라든가 그런 게 없어도 트럼프 후보가 적을 다 보복하겠다고 했고 내부에 적이 있고 그 내부의 적에 군대도 필요하면은 쓸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잡아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뭐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욕타임스, 라스베가스 선,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보스턴 글로브 해리스 후보를 지지를 했고 같은 네바다인데도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 뉴욕 포스트, 워싱턴 타임스는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런 일들이 왜 나오냐면요. 그냥 누가 그걸 보고 합니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트럼프를 의식을 하는 거죠. 보복당할까 봐 겁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은 신문사가 헤지펀드 회사가 신문사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헤지펀드 회사가 아니더라도 패트릭 순시용 같은 제일 먼저 우리가 사설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그 오너인 그런 사람이나 워싱턴 포스트의 오너인 그 젯 베이조스 그 아마존의 그 소유자 이런 사람들도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후보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해외 매체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면 한번 이런 건 얘기해 줄 만한데 왜 안 하지? 생각을 하면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가 들어갔죠. 일론 머스크가 모든 언론 매체에 신문이건 잡지건 엄청난 또 광고주입니다. 저는 그것이 또 여기에 결합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제 젯 베이조스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워싱턴 포스트가 이거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긴 내용인데 짧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 젯 베이조스가 특별하게 특정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게 선거의 균형을 깨는데도 도움이 못 되고 오히려 편견만을 만든다. 이게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의미 있는 단계다. 1933년부터 1946년까지도 워싱턴 포스트 그때 발행인이었던 유진 마이어도 같이 그런 생각을 했고 그가 옳았다. 나도 옳다. 그리고 내 회사 우주 그 항공회사 블루 오리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블루 오리진의 그 사장 부사장이 트럼프 후보를 텍사스에서 만났는데 나는 그거 만나는 거 몰랐다.
말 되나요? 나는 만나는 거 몰랐다. 그날 만나는 거 몰랐고 만나기로 급히 이렇게 돼서 절대 몰랐고 나는 그 뭐 아무튼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그 중요한 이걸 몰랐다 그러고 개인적인 것과 워싱턴 포스트와 절대로 연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으면 구독자도 이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구독자는 사주의 입장에서는 8% 정도 20만 명 정도가 나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디지털 쪽에서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봐야 제프 베이조스에게는 껌입니다. 껌값입니다. 250만 달러 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만약에 트럼프에게 잘못 보인다던가 이건 추정이지만 사람들이 다 읽고 있는 추정이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얼마나 손실이 많겠어요. 연방정부와의 계약이 있죠. 블루 오리진이 있죠. 등등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워싱턴 포스트가 그냥 그럭저럭한 신문이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워싱턴 포스트가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신문마다 다 특징이 있다니까요. USA 투데이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건 너무 잘하고 이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힘든 국제적인 이슈도 미국과 다 연관을 하면서 어찌 그렇게 쉽고 의미 있고 재미있게 풀어내는지 국내 이슈는 물론이고 정말 훌륭한 신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워싱턴 포스트는요. 오히려 약간 그 비즈니스면 괜찮고 컬럼리스트들이 엄청 많고 컬럼리스트들이 엄청 강하고 좋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와 컬럼리스트 숫자가 비교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엄청 좋고 또 하나는 워싱턴 정치에 대해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다른 어떤 신문보다도 빨리 뉴욕타임스보다도 빨리 캐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는 거죠. 본사가 거기 있고 그 신문의 원래의 피가 그렇고 캐서린 그레함 그리고 그 캐서린 그레함의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걸려드는 게 아니죠. 워러게이트 사건 같은 것이 칼 번스타인, 밥 우드워즈 최근에 책도 낸 워라는 책도 낸 이런 사람이 그 워러게이트 사건을 폭로 기사를 함으로써 닉슨을 그 부정으로부터 내려오게 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워싱턴 포스트가 8년 내내 10년 내내 트럼프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돼 하다가 딱 제프 베이조스로 아마존의 그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테스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들 나가고 그리고 이제 편집위원들도 한 9명인 것 같아요. 3명이 사임한다고 했으니까 3분의 1이 사임한 거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문 구독자들에게 잡지 애틀란틱의 젊은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신문 구독 끊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 또 해고될 테고 그럼 품질이 나빠집니다. 아마존 프라임 서브스크립션을 취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제프 베이조스가 돈을 버는 곳은 아마존 그 프라임 뭐 이 서브스크립션을 포함한 그쪽에서 돈 버는 거지. 지난해도 뭐 워싱턴 포스트는 7,700만 달러 적자였다고 하던가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도 어떠한 목표가 있고 또 돈을 벌면 명예를 갖고 싶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는지는 모르지만 제프 베이조스의 워싱턴 포스트 인수와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건 이제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림은 지금은 아니게 된 거고요. 간단하게 필라델피아 지방검사가 일론 머스크와 그의 이제 그 트럼프 정치행동위원회 슈퍼팩을 고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일론 머스크가 유권자들에게 하루에 한 명씩 100만 달러를 준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죠. 이건 뭐 복권식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 특정 지역에서만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트럼프 후보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높이도록 많이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둬서 기획이 된 것이고 이건 불법이다. 펜실베니아에서는 이 복권이라는 게 이렇게 경품, 추첨 이런 것이 주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무작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가져간 것이니까 일론 머스크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녀가 많잖아요. 알려진 것만 한 11명인가? 여러 명의 여성에 의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자녀 이렇게 많이 낳는 것을 우성 유전 인자를 엄청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어디서 막 이민자들이 와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 본인들의 아이들을 위한 무슨 컴파운드 같은 어떤 뭐 주택이 됐건 뭐가 됐든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뉴욕타임즈에서 잠깐 읽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고요. 워싱턴주하고 오레곤주에서 워싱턴주의 밴쿠버하고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서 이제 지금 어제 우편 투표 드롭박스가 방화가 돼서 지금 큰 이슈잖아요. 더군다나 밴쿠버는 제3지역의 민주당의 현역 의원과 공화당의 도전자가 아주 가깝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포틀랜드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드롭박스 안에 다 이런 누군가가 불을 저질렀을 때 그 불을 끄는 그런 소화제 같은 것이 어떤 뭔가를 하는 기구가 들어있답니다. 지난번에는 그래서 보호가 됐고 이번에는 이제 보호되지 않은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그런 게 있어서 그 경우에는 뭐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던가 온라인으로 뭐 확인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체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이 오레곤과 워싱턴은 원래부터 그 우편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에서 이거 무슨 음모론에 물들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일종의 뭐 테러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하는 융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4시 30분에 워싱턴 의사당 폭동 사건 직전에 트럼프가 연설했었던 그곳에서 해리스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연설을 할 테고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백악관이 바라보이는 곳이잖아요.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줄 겁니다. 5만 명이라고 하니까 아마 최대 규모가 아닌가 싶네요. 이번 선거에서 강희신이었습니다.